한복이 하나의 작품이 되다. 한쪽팔 없이 한복을 만드는 디자이너 이나경. 그녀는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양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고된 작업. 하지만 그녀는 한 팔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장애를 내세워서 누군가한테 내가 좀 더 플러스 점수를 받으면서 취급되는 그거는 싫어요. 그냥. 3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한복의 새 역사. 그녀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천연염색 한복 장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딛고 당당히 일어선 이나경 씨를 소개합니다. 너무 곱게 오늘 이렇게 잘 차려입으신 것 같아요. 네. 직접 만드신 한복. 예, 제가 만든 옷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색깔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이,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은, 오른팔이 좀 불편하셔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렇죠. 예, 또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또 그걸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예. 네. 가끔 뭐 건방지게 보는 분도 계시고요. 아유, 예. 네, 그러니까 주머니 손 넣고 네, 있다고. 혹시라도 지금 네. 그 잘못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준비를 하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네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많은 절망을 만났을 때 그 네. 절망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거기서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은 다시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던 적도 참 많으셨죠? 예, 그러면요? 많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또 길이 계속되는 걸 찾으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한때 떡이라는 말이 금지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떡을 아주 오랫동안. 그거는 이제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13살 때 중학교 입학을 앞둔 설 며칠 전에 떡 이런 게 너무나 하고 싶어서 그래서 떡살이 담겨진 거 보고 그때 일 도와주는 언니를 살살 꼬셔가지고 이제 떡하러 부모님 몰래 방앗간에 떡하러 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중간에서 떡하는 데다 몰두를 하다 보니까 저 옷이 톱니바퀴에 말려 들어가는 걸 제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쳐서 바로 이제 근처 병원에 실려갔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외과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아버지가 저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수술대 위에서 눈을 떴는데 아버지께서 저 머리맡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 우시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팔을 하나 잊어먹고, 그리고 3월달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누워 있느라고 이제 학교 못 가고 3월달도 못 가고 4월 중순이 됐어야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왼손으로 글씨를 이제 개발세발 연습하고 있는 때인데 미술부장이 찾아와서 미술대회를 나가자는 겁니다. 사생대회를. 근데 뭐 제가 어려서부터 그림은 계속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팔을 다쳤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술대회 나가겠다고, 그리고 미술대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가기 전에 미술실에서, 실기실에서 그림 한 장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미술대회를 나갔는데 큰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뭐 용기 백배해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뛰어다니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시상식이 끝난 후에
심사위원 화가 선생님들께서 이재를 하고 그림 물감을 사가지고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큰 상을 주지 않으셨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되어지는 게, 아, 손이라는 거는 도구구나. 도구에 불과하구나.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미술부 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그리고 미술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술대학 가서 또 이제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프랑스 유학을 갈 거라고 에꼴 보자르에서 어드미션도 받고 이제 비행기만 타면은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가게 돼 있는데, 운동권 의과대 학생이 저보고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구 오빠였어요. 그런데 뭐 감옥 안에서 뭐 혈서도 써서 보내고 한 달에 한 번 쓰는 편지를 매일 저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나중에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정말 옥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에 다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지 하는데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진짜 그 마음으로 제가 옥중 결혼을 해서, 그러고 나서는 11.6이 나서 다행히 이 사람이 나오고 학교를 복학을 하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원 개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라고 애를 썼는데 뭔가가 또 뭐가 맞지 않은지 이 사람이 집에 또 들어오지 않고 급기야는 딴 살림까지 차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이혼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는데 이혼 조건이 이제 뭐 양육비도 아니고 위자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양육금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근데 애들하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복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한복집 내지. 실은 제가 한복으로 옷 장사를 시작한 거는 그때가 시작이지만은 78년도부터 연극 무대 의상을 한복으로 만들어서 했고, 또 한지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공연 오태수 선생님 태작품에서 제가 한지로 옷을 만들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제가 작품에서 오브제로 한복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 이제 옷집을, 한복집을 내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식 오픈도 하기 전에 이제 매스컴에서 막 다뤄지는 겁니다. TV, 신문, 잡지 거의 매달 나갔습니다, 잡지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웬 한복? 그랬는데 만들어진 한복을 보니까 이때까지 못 보던 한복입니다. 그리고 또 입어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러면서 막 정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보고 자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또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하고, 그러고 되니까 이제 사업체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열심히 이제 했는데 제가 능력이 옷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이런 거는 자신이 있는데 경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통장, 도장 항상 사무실에 그냥 다 두고 그거를 경영을 맡겼습니다. 저는 정말 일만 했습니다. 진짜로. 너무나 열심히.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그 전시장이랑 모든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어려서는 몸을 다치더니 나이가 드니까 사람한테 다치는 거예요. 정말 사람한테 대한 배신감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숨도 쉴 수도 없는 정말 절망감에, 그리고 그때 또 겨울에, 진짜 엄동설한 이 겨울에 애들을 데리고 그러면 어디로 나서며, 그리고 제가 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옷감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돈만 생기면 은행에 저축은 못하고 옷감을 다 사는 거예요. 제작하고. 그 옷감들이 나한테 있을 때는 보물이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절망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폐교를 알게 됐습니다. 아, 폐교라는 게 있구나. 함양, 산청, 뭐 쭉 찾았는데 임실, 장수, 남원에 이제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저를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매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원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짐이 다 갔죠. 정말 오갈 데 없이 끝이라고 싶은 그 순간에 또 다시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다 잊어먹었는데 나한테서 떠났는데 지금 그걸 내가 붙잡고 찾으려고 그러면은 나한테 다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쿨하게 딱 버리고 다시 주어진 조건, 지금 주어진 조건,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그랬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표정 이렇게 뵈니까 처음에도 느꼈는데 참 편안하세요. 예, 네. 그 감사합니다. 길이 끝난 줄 알았는데도 길을 다시 찾은 분답지 않은 네, 오늘 네.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하여튼 꿈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공감 의견단 한번 또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손에 잡으셨죠?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은 다시 시작된다. 89도가 나왔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노숙자 출신 창업교육가 홍순재. 강연 주제 당신이 은인입니다의 공감 온도는 98도. 삶의 희망을 노래하는 성악가 김승일. 강연 주제 절망이 깊다면 행복의 깊이도 깊다의 공감 온도는 90도. 한 팔을 잃은 장애를 극복한 한복 디자이너 이낙경. 강연 주제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은 다시 시작된다의 공감 온도는 89도였습니다. 이제 세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과연 오늘 강연을 하신 소감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김승희 씨는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희망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오늘 얘기를 통해서도 좀 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홍순재 씨 또 오늘 어떠셨습니까? 사실 제가 전문 강연인이 아니서 아버지한테 사과를 진솔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은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씨. 뭐 장애나 또 실패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또 디딤돌로 딛고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또 여기 계시는 또 다른 분들도 힘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힘내시고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건넨 그 따뜻한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큰 격려와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다시 삶의 의욕을 또 갖게 만들어줬다 그랬는데요. 저희 강연 백도씨도 바로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를 잘 건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Now I know the meaning of surrender. 오늘 강연 백도씨 너무 재밌었고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파이팅! 강연 백도씨는 이제 저희 성공의 첫 불씨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의 강연 백도씨는 희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백도씨는 스승님이다. 강연 백도씨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강연 백도씨는 감동이다. Believe I can touch the sky. Think about it.